유전학이 금방 쉽게 정복할 수 있었으면 대부분 학생들이 어렵다고 느끼지 않을 거예요. 이 강의를 할 때 어떤 수업을 하는 게 제일 좋겠냐라고 물어봤을 때 50% 이상의 학생들이 유전학을 했으면 좋겠다. 그만큼 어렵게 느껴지는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유전학이 원래 어렵다. 원래 어렵습니다. 왜냐면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는. 쉬운 거, 당연히 복잡하니까 어려운데 그런 거잖아요. 여기에 길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 뚫려 있다라는 걸 알았어. 뚫려 있다는 걸 알았어. 그러면 이걸 미리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여기가 안 보이는 관은 딱 이렇게 돼 있다고 이미 알고 있어. 그냥 알고 있다고 합시다. 근데 안 보이는 관을 넣어도 여러분들은 바보가 아닌 이상 여기서 구슬이 나오면 그 구슬은 여기서 넣었을 거라고 예측할 수 있죠. 당연히 관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되게 심플하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구슬은 여기서 나올 거야. 근데 유전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고 여기서 어디서 서로 얽혔는지 모르고 그 다음에 넣는 데가 두 개가 아니라 막 되게 많아. 복잡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고 당연한 거다. 유전학이 쉽지 않다 원래. 당연히 어렵다. 그래서 그냥 유전학 문제만 풀어서는 안 되고 물론 이제 그 나머지 개념이 잘 돼 있는데 유전학을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아마 이 수업을 듣는 학생은 되게 유전학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짚어볼 수 있는 건 다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전학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DNA와 그 다음에 유전자 발현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전학은 그냥 여러분들 뭐 공식으로 라지에 스몰에 라지에 교배하면은 뭐 이 라지에 라지에와 라지에 스몰에와 스몰에 스몰에가 1대1로 나타난다. 뭐 이런 공식 자체는 그냥 외울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배웠던 DNA 분자랑 연결을 시키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손한테 전달될 때 이건 지금 우리가 유전자를 쓴 거거든요. 유전자가 전달되는 게 자손한테 전달될 때는 유전체가 전달돼요. 염색체가 전달돼. 다시 복잡한데 일단 간단하게 먼저 설명하면 유전학은 이 엄마와 아빠로부터 뭔가가 자손한테 전달되는 게 유전학에서 이제 관심사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엄마한테 있던 어떤 그 특징이 자손한테 전달될까요? 바로 염색체라고 하는 단위로 전달되죠. 이렇게 염색체라고 하는 단위. 근데 염색체라는 게 어떻게 전달되냐? 엄마랑 아빠가 각각 1번 염색체를 2개씩 가지고 있어요. 일단 염색체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핵상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 2개씩 이렇게 가지고 있어. 전달될 때는 여기서 이 염색체 둘 중에 하나를 자손한테 전달해주고 염색체 둘 중에 하나를 자손한테 전달해주는 거예요. 이게 유전학의 전부예요, 사실은. 엄마의 염색체 하나를 자손한테 전달해준다. 아빠도 똑같은 상동염색체 둘 중에 하나를 자손한테 전달해준다. 이런 개념이에요. 전달받으면 얘는 이 아빠한테 받은 게 하나 있을 거고 엄마한테 받은 게 하나 있을 거야.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이걸 직접 물어보지 않고 이렇게 얘가 전달됐다는 걸 바로 물어보지 않고 이게 실제 우리 눈으로 보면 어떻게 보일 거냐라는 거죠. 어떻게 보일 거냐. 그걸 이제 표현형이라고 하죠. 표현형. 우리 눈으로 보이는 형태를 표현형. 그래서 이것도 또 어려워. 여기서까지 전달되는 그 과정이 유전학이긴 한데 유전학에서는 이 전달되는 형태의 어떤 문자가 아니라 실제 얘가 어떻게 보이는지를 물어보는데 이 과정은 여기 있는 유전자가 어떻게 발현되는지 유전자 발현 과정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만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염색체가 전달되지만 실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표현형은 염색체 안에 들어있는 이 유전자 하나씩에 의해서 표현이 결정되거든요. 근데 염색체 하나에는 유전자가 엄청 많아. 그래서 좀 복잡해 또. 유전자 하나당 염색체 하나면 되게 간단할 텐데 염색체라고 하는 하나 안에 유전자가 되게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전달되는 과정이 또 되게 복잡하다. 또한 이게 둘 중에 하나를 그 자손한테 전달해 주는데 이 과정은 생식세포 분열, 감수 분열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전달돼요. 감수 분열이라고 하는 과정.
감수분이라는 과정들은 이제 머릿속에 좀 가지고 놀 수도 있어야 어떤 애가 전달되겠구나라는 걸 또 예측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 다 이해를 하지 못해도 상관은 없어요. 다시 한번 이제 앞에 가서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복잡한데 왜 복잡하냐면, 전달되는 단위는 염색체야. 전달되는 단위. 근데 실제 우리 유전학에서 물어보는 어떤 특징, 이런 것들은 염색체 안에 들어있는 유전자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관계, 또 얘가 어떻게 교차되는지 어떤 복잡성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염색체가 그 아래로 전달될 때 두 개 다 전달되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 전달돼도 또 그들이 또 만나. 생식세포가 형성되는 과정, 감수분열, 그 다음에 그게 어떻게 수정되는지 이런 과정에 대해서 또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염색체를 받고 염색체를 받았다고 또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형질로 바로 보이는 게 아니야. 어떤 조합에서 유전자 발현 조절에 의해서 눈에 보이는 형태로 바뀌어. 이렇게 크게 세 가지 과정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만 유전학을 잘 풀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전학을 어렵다고 느끼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해드릴 거고, 유전자 발현 자체는 여기서 하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경우에 이렇게 눈에 보이더라 라고 하는 그런 용어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설명은 드리는데 유전자 발현의 그 전체에 대해서는 말하지 못한다는 거, 아시겠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어려운지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문제가 있는지, 여기에 있는 문제가 있는지를 오늘 이제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알아보시고, 여기 문제가 있다면 제가 문제를 많이 드린다고 했잖아요. 여기 해당하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자기 궁금증을 해결하고 스킬을 해결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뭐 해결이 안 되면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하시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포기를 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감수분열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고, 아, 내가 이 부분을 놓치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문제를 통해서 확인을 해주시고, 또 연습을 통해서 공부를 하시고, 또 이걸 나중에 유준하게 한번 적용을 시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